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답변을 드리기로 한 질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 선생님 질문입니다. 이번에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역대 북한 정권의 대남 촉화 전략이 지도자별로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둘째, 북한 지도부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상황,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사회라서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한 북한 내부 시각을 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이렇게 질문을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저는 북한에서 전쟁 준비 분야의 정책 담당 기자로 종사한 17년의 경험과 접촉한 모든 보고 듣고 겪은 직접 쓴 모든 내 경력을 동원해서 체계를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인간관계도 다 포함됩니다. 역대 북한 정권의 대남 촉화 전략이 지도자별로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문제입니다. 짧고 굵게 답변을 올리겠는데 여기서 김일성 주석이 평화적 대남 촉화 통일 전략만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도자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연대기별로 분류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45년 8월 15일부터 6.25 전쟁 전후해서 김일성 주석이 대남 촉화 통일 전략,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분한 자료를 접했던 그런 그 경험에 준해서 말씀드립니다. 남노당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무력 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뒤 무력에 의한 남조선 해방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이 6.25 전쟁과 관련해서 박헌영을 비판하면서 내뱉은 발언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헌영이가 남조선은 다 당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라도 밀고 들어가면 몽땅 떨쳐놔서 환용할 것이다. 인민들을 환용할 것이다. 라고 자기한테 늘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믿고 서울까지 나갔는데 그런 현상이 없었답니다. 그때 전략을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김일성 주석이 평화적 대남 촉화 통일 전략입니다. 이 시기에 지독한 계급 투쟁 론자인 김일성의 평화적 대남 촉화 통일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남조선의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고 이를 통해서 합법, 반합법, 비합법 투쟁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서 조국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게 평화적 대남 촉화 통일 전략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통일혁명당인데 1960년대 말에 아마 일망타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직접 남조선에서의 통일혁명당 모든 지하 조직들 붕괴를 수습하기 위해 직접 골라서 미션을 주고 파견했던 거물급 대남 공작원이 바로 리선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990년대 초에 출판된 극비도서 대남 사업 경험집 1권 성시백 편 다음에 이선실 편에 상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소위 남조선의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창건해서 정권 전복 운동으로 한다. 이것이 평화적 대남 촉화 통일 전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평화적 대남 촉화 통일 전략. 이것은 소위 앞날을 도모하는 남조선 대학가 주체 사상화 전략이었습니다. 이거 그 당시 평양에 있은 간부 학습반 대상의 기득권은 이걸 모르면 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소위 남조선 대학가의 합법, 비합법
반합법 비밀 결사 조직 주체사상연구소 소설을 결성해서 활동시켜서 전망적으로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정계에 진출하도록 도와줘서 평화적 방법으로 대남 조카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 남조선 대학가 주체사상화의 전략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 김일성이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전달받아 듣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은 대한민국의 친북 정북 분자들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지 절대 그 어떤 이념과 그 이상을 함께하는 동지로 안 본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김일성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것들 언제 길러서 써먹겠나? 이런 말 때문에 점차 조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이 되지는 날까지의 평화적 대납 조카통일 전략, 제일 오래간 전략입니다. 이것에 대한 김일성 족속의 주문은 과거 공산 중국의 국공합작 전략 전술 경험에 의거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소위 남조선 인사들, 종교인들을 포섭, 지원해서 소위 남조선 권력 중심에 진입시킨 뒤 민족 대단결 우리 민족끼리 명분에 대한 평화적 대남 조카 통일 실현 전략입니다. 그대로 흘러왔습니다. 이를 위해 오리지널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던 김일성은 어느 날 벼락같이 둔갑을 해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입니다. 이런 망발까지 했습니다. 말하다 못해 세기와 더불의 쪼아바가였습니다. 이게 성립이 됩니까? 또 북한 언론에서는 그때부터는 소위 남조선 민주 인사들의 투쟁을 줄기차게 선전하고 지지 성원하는 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북한이 민주 인사라고 줄기차게 지지 옹호했던 대상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여기서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제가 북한에 앉아있을 때 전달받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퇴직이 며칠 전에 김정일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답니다. 즉 그때 철도 놓고 평양회담, 서울회담 그 논의 될 때입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서울에 나가는 문제가 먼저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서울에 곧 나가게 되겠는데 서울에 도착하면 무슨 말부터 할까? 김정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면 서울 인민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겠는데 그때 그들을 향해서 백두산 호랑이가 왔다 라고 연설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통일은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벌을 내렸는지 며칠 후에 되졌습니다. 이 내용은 김일성이 되진 뒤 모든 간부 강연 자료에 등장했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대한민국 기준에 생각해보면 원래 거짓말과 허세를 밥 먹듯 하는 족속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온전히 믿기도 좀 어렵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김정일이가 진짜 그런 말을 했을까? 김일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김일성은 서울 나가서 무슨 뭘 한다는 거기에 좀 흥분돼서 날뛰다가 혈압 튄 건 또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애송이 김정은이 대남 조카 통일 전략 뭔지 나도 잡히질 않습니다. 똑똑한 게 없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하는 작태를 보면 남조선 해방이고 나발이고 이제는 겨들어 오지 못하게만 하라는 그렇게 겨들어 오지 말라는 메시지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김정은의 처지는 남조선에 있다는 소위 친북 세력이 어떻게 정세
역전시켜서 이제는 들어와도 됩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놔도 내려오지 못할 처지에 분명히 처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못 내려옵니다. 자유 대한민국 이거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이제 대남 조카 통일 전략의 변천사를 굵고 짧게 홍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상황,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상황. 이건 지금 김정은을 필두로 한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위원 그룹은 몹시 두려운 시각으로 불안전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증거는 작년 12월 달에 대통령 탄핵 상황에 들어선 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격, 전민 항전 촉구 관련 공개적 기사가 12월 달부터는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10월 달에 17건, 11월 달에 16건, 12월 달에는 6건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2건 나갔습니다. 2월 달에 들어서 오늘까지 1건 나왔습니다. 아예 상관없는 저 벨라루시아를 비난하는 담화까지 내면서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의 창구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애송이 김정은이 이해관계로 놓고 볼 때 자칫하면 이것이 자기에 대한 사형 선고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유튜브에 나가서도 오늘의 대한민국 이 사태가 어느 한 측에서는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한 명분에 의한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직 이 사태를 자유 대한민국의 국익의 견제에서만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 조금이라도 김정은이가 기존처럼 방방 뛰면서 애송이처럼 까불어댄다면 가뜩이나 러시아 파병으로 동서진영의 주적이 돼버린 처지에서 그것은 저들 체제의 붕괴가 이제 촉각을 초침이 돌아갈 지경으로 빨라진다는 걸 이놈들이 이제야 겨우 알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는가? 오히려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김정은 체제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이 탄핵에서 벗어나서 계속 임기 내 수행하는 것,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김정은의 견제에서는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걸 저 기득권 대남사업부서 담당자들은 전략가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 공산주의자들은 의리도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보는 각도는 이렇습니다. 이 상황이 뒤집어져서 자유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정리가 돼서 한미일 일본도 외교 정책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균형 감각 안 맞게 그 대외 정책을 수립했다고 하면서 친중, 친북, 친노 성향을 표출한 그 진영이 이 상황에서 정리되고 주도권을 준다면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정은이가 즉시 제거됩니다. 즉시 자유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김일성 족속 체제는 정말 제거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게 역사의 순리고 힘이 작동 원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북한 지도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매우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김정은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일기 때처럼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그 방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저 웃동네 애가 포기할 의향이 있답니다 하고 미국에 가서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을 애송이한테 또 전달하고 해서 그렇게 억지 춘향처럼 깨맡아서 미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어요. 아무 결과물도 없는 것. 정당은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할을 내세워서 제재 유지 시간 벌이를 도모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후보자가 이제는 없습니다. 일기 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럭저럭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독립기념일에 북한 김정은이가 미사일 냈다 쏘니까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지금까지 세계가 보지 못했던 경로와 화염을 퍼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내교도 내교 예술에 속하니까 그럭저럭 갔는데, 이기 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오늘날 김정은의 운명, 김정은의 운명은 오늘날 현재 재임한 트럼프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푸틴의 운명 요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애송이 김정은은 트럼프를 바라보고 용고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푸틴을 용고하고 바라보고 대책하는 게 더 급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점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푸틴의 운명 처리에 따라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뭐 정말 푸틴에게 이롭게 되든 불리하게 되든 그게 정전된 후 거기에 대한 전범자 반열에 김정은이가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김정은은 푸틴에 매달린 조롱박으로서 푸틴의 운명이 자기 운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이러니 저러니 어떻게 올릴까 이거 생각할 처지가 안 됩니다. 푸틴이 살면 자기가 살 수 있고 영광스럽게 살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그것도 저 날강도 악인 푸틴을 어떻게 믿어요?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정말 저에게는 중요하고 그걸 발판으로 북한 자유와의 그 사변을 당겨오는 것 역시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할 나의 목표며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죽는 날까지 도전해야 될 나의 사명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기에 정말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일성 족속과 북한 체제를 바로 알고 자유통일 실현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외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